안녕하십니까. BTN의 서동재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할 사례는 대구시 레가시 시스템 데이터 연동 개발에 대한 사례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데이터 연동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연동을 하면서 나타났던 어떤 데이터들의 연동 현황, 그리고 연동 현황 중에 몇 가지 연동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연동 방식 중에 시스템 간 연계 구조도입니다. 데이터 허브는 두 가지 수집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넥티비티 인터페이스 모듈인데요. 이거는 IoT 데이터라든가 센서 데이터,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시티 레가시 인터페이스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레가시 시스템, 데이터 파일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모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레가시 시스템 위주로 하니까 시티 레가시 인터페이스 모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스 케이스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연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2-1 교통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 플랫폼이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티 레가시 인터페이스 모듈로 수집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2- 안전, 2-3 시설물 관리라든가 클라우드 소싱 포탈 이런 쪽은 IoT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 커넥티비티 인터페이스 모듈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2-4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커넥티비티 인터페이스 모듈, 또 일부는 시티 레가시 인터페이스 모듈로 수집을 했습니다. 대구시 레가시 데이터 중에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시티 레가시 인터페이스 모듈로 수집을 했고요. 그 밖에 공공 데이터인 기상청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시티 레가시 인터페이스 모듈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 중에서 시청 알파시티가 있었는데 요거는 커넥티비티 인터페이스 모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해가지고 연동 수요 조사에 대한 서식 배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진행해서 21년에는 데이터 연동에 대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대구 스마트 데이터 허브 센터에 이관을 했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시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티 레가시 이 데이터 연동에 대한 연동 협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연동 대상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연동 시스템은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연동 대상 데이터는 무엇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데이터의 활용도라든가 공개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연계 대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연계 표준을 정합니다. 인터페이스 정의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송신기관과 수신기관에 대한 연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정의서라든가 테이블 설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계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계가 이루어지게끔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티 레가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와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존재하고요. 외부망에서 데이터가 들어올 텐데 그 망중계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는 연계 DB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요.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데이터 품질 관리라는 그 시스템에서 가표준, 그다음에 표준 진단, 구조 진단 이 세 가지 진단을 통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데이터 허브 쪽으로 흘러보내게 그렇게 아키텍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티 레가시 인터페이스 모듈 같은 경우에는 6가지의 수집 연계 방식을 제공합니다. DB2DB, DB2 API, DB2 웹 서비스, DB2 파일, 파일 to DB, 어플리케이션 to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6가지의 그 연계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장표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구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연동을 했는지 요약 장표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레가시 시스템에 대해서 수집된 부분이어서
시트레가시 인터페이스 모듈로 수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교통 쪽에서는 45개 정도의 연계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2-4 자율과제 쪽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쪽에서 DB 데이터 11개, 그 다음에 좀 큰 데이터였는데 캔 데이터 같은 경우에 1개 해서 12개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3개 데이터, 그리고 대구시 레가시 시스템 중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31개, 그 다음 CCTV 관제센터에서 1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허브는 118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장표에 좀 상세하게 데이터셋 레벨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교통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47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수집하기로 설정을 했는데요. 삭제가 2개 된 거는 그 기존의 소통 이력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UPS 그 부분인데 소통 이력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거고요. 나머지 45개에 대해서는 다 연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뒤에 이슈 사항 중에 있는데 협의에 대한 이슈 때문에 데이터가 아직 4개 정도는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데이터가 로우성으로 계속 많이 쌓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도 역시 단기 예보라든가 단기 실황 예보 이런 것들과 대기 오염 지수 이런 것까지 해서 3개의 데이터셋을 수집을 완료했습니다. 그 자율과제 쪽의 데이터도 11개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을 완료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도 31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수집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 수집하면서 발생한 어떤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니 4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교통 쪽에서는 수집 용량이 너무 커서 성능이라든가 저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통카드 실적 이력이라든가 표준 소통 소통 이력 이런 것들은 데이터 자체가 너무 커서 파티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능적인 해결 부분이 필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수집 협의에 대한 이슈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도착 이력, 지하철 도착 이력, 택시 이용 이력 이런 것들이 레가시 시스템하고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과제 쪽에서는 수집 용량이 되게 큰데 활용도는 좀 낮은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캔 데이터라는 그 어떤 위치 기반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그게 특정 시점에만 쌓인, 그러니까 사업 기간에만 쌓인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데이터 허브에 수집하는 게 하나의 정책이겠다 해서 수집하기로 결정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기상청 쪽에서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수집 어떤 방식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파일로 연결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쉐 파일이라든가 엑셀 파일을 DB화해야 된다든가 오픈 API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DB화해야 되는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이슈들을 조금 하나하나 사례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교통 데이터가 아주 되게 큰데 그 큰 데이터에 대한 이슈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교통카드 실적 이력이라는 테이블이고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 최적화라는 융복파 알고리즘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되게 필요한 데이터였고 절실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데이터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대구 시민들이 버스를 타서 버스 카드로 찍고 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성 데이터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많았고, 근데 통 하나에 만들다 보니까 구조적인 변경이 또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고 데이터베이스에 노드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치 데이터를 그냥 파일로만 보관하고 있었고 데이터베이스에 노드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저희는 이제 2-1과 협의하면서 파티션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 대구시가 버스를 타고
하차를 할 때 태그를 하지 않아도 약간 비용적인 이슈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33%만이 하차 태그를 찍는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실제 레가시 쪽하고 협의하면서 발생한 이슈들입니다. 버스 정류장 도착 이력 같은 경우에는 교통 서비스 센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계를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는 그 API를 통해서 수집하는 걸로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분 단위로 콜을 하니 이 콜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다 콜수 제한에 걸려서 수집이 다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은 이거는 5분 단위로 조금 텀을 늘려서 수집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역사에 대한 도착 예상 지역이 있는데, 얘는 이제 도시철도 그 지하철이 각각의 스테이션에 어느 시간대에 도착하고 위치가 어딘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도시철도 쪽에서 이런 운행에 대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시간표와 기준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해서 데이터를 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우회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택시 운행 이력도 이제 수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그 실제 손님이 타고 있지 않을 때는 공차라고 합니다. 이 공차일 경우에는 출발 위치와 그 도착 위치 자체가 아예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어렵고, 실제 승차해서 하더라도 손님이 탔을 때 그 택시 기사가 어떤 스위치의 온오프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이것도 결론적으로 좀 연계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직은 미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과제 쪽의 내용인데요. 자율과제 쪽에서 2-4 이제 택시 장비 쪽에 한 500대 정도의 그 센서 데이터를 달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결국에는 FTP로 받아서 HBase의 저장 형태로 되어 있고, GPS라는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그 상당히 큰 상태에서 그 사업기간, 특정 기간에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허브에서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어떤 서비스를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도 어떤 데이터 허브의 정책상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 부분도 수집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계 데이터 중에서 1시간 단위 통계 데이터 11개에 대해서는 DB2DB 방식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대구 레가시 시스템 쪽의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기상청 데이터들인데요. 이쪽은 수집 방식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없었어요. 그리고 파일로 로드해서 그거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로 뭔가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31개에 대해서 저희가 연동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기상청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API로 우리가 서비스를 수집하는 어떤 그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데 API로 좀 진행을 해야 됐고, 1시간 단위 데이터가 발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데이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 빅데이터 플랫폼은 파일 연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정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속성 정보 추출이 좀 관건이다. 기상청 같은 경우에도 API 연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API 서비스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어떻게 좀 해결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쪽에서 가장 큰 데이터들 한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좀 성능에 이슈 없이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처음으로 방안 1로 낸 것이 이겁니다. 파일 투 파일 연계입니다. 파일 투 파일 연계는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역시 파일 생성에 대한 부하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역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제약점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양쪽 교통 쪽하고 데이터 허브 쪽의 어떤 데이터 구조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가져와서 임포트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많은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거는 한번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서 로드하는 개념으로는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데이터가 들어올 건데 이걸 파일 투 파일로 할 수는 없어서 결국 대안으로는 파티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파티션 테이블을 제안했고요. 그 월별 파티션을 했는데 한 월에 조회할 수 있는 게 약 4천만 건 정도 단위로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월별 파티션을 양쪽의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1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건수가 많다 보니 부하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방안을 했는데 이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 그래서 1분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한 4,000건 정도의 데이터가 조회돼서 가져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송신 테이블에 대한 조회 부하가 확실히 해소됐고요. 가져와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성능의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모빌아이의 그 빅한 데이터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부분인데 이 데이터는 역시 그 시스템의 에이전트 설치도 어려웠고요. 파일 어떤 특정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파일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중계 서버에 적재를 하고 그 중계 서버에 적재한 거를 그 시티레가시 시스템의 파일 데이터를 수신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데이터 레이크 허브라는 데에 특정 위치에 놓고 그게 하이브 DB로서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방식은 파일로 연계를 해야 된다는 아까 이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빅데이터 플랫폼의 또 다른 이름이 데이터 허브입니다. 여기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중계 서버에 역시 적재를 해서 중계 서버에서 파일 데이터로 수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쉐 파일과 엑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DB화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쉐 파일의 어떤 속성 정보를 추천하는 커스텀 컴포넌트를 갖다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헤더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DB에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상청에 대한 API 호프출은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도 역시 이제 API 결과 정보를 추출하는 커스텀 컴포넌트를 개발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헤더 정보를 읽어서 테이블 구조라든가 인터페이스 설계 이런 것들을 해서 수신 데이터로 DB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